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자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앞서서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전선이 이렇게 감아져서 이렇게 감아졌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도 보시면은 이 코일이 이렇게 감아졌죠. 그리고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곳 영상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코일이 감아져 있는데요, 이 코일에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게 되면요,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 데 있죠. 이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은 이 그림처럼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석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즉 자기장이 움직이게 되면서요, 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전류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이 자석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자석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요, 자 이렇게 쥐어 보면요, 이게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즉 전류는 여기서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쥐어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전력의 크기도요, 즉 전기의 세기도 이 자석의 움직임이 빠르면은 자기장도 더 빨리 세지겠죠. 기전력도 크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기전력의 크기도 작게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현상 보고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코일과 쇠교하는 자석의 변화에 의하여, 코일이 있으면요, 이 자기장과 이 코일이 만나는 거 보고 쇠교라고 합니다. 이 자석의 변화에 의하여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 보고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기장으로 의해서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2라고 잡아 볼게요. 코일이 많이 감아지면 많이 감아질수록 기전력의 크기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비례한 관계가 되고요. 얘는 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면은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이걸 그냥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자속의 변화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dt분의 d파이 혹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도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연히 단위는 볼트가 되는 거고요. 이 dt와 d파이는 시간의 변화, 자속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기장의 방향 발생이 이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기전력도 반대로 발생하고요. 이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데, 자, 이 마이너스 기호 보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보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에 쇠교하는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고, 자, dt분의 d파이가 자속의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이 권수 n하고도 비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은 전자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의 증감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 마이너스죠, 방해니까 방해 혹은 반대 방향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렌츠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l 보고는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단위는 h라고 쓰고요. 헨리라고 읽습니다. 헨리. 그리고 이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라 전류의 변화가 됩니다. 전류의 변화. 이 인덕턴스라는 것은 이제 추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로 푸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 이 코일에 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몇 초의 변화량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코일에, 자, 코일 많이 가면 많이 가면수록 세진다 했죠? 예, 맞습니다. 권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권수가 200인 코일에서 0.1초 사이에, 자, 0.4 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자,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서 공부하시면은 공식 금방 외워집니다. 이때 이 n은 권수가 되는 거죠. n은 200이 되는 거고요. 코일이 0.1초, dt가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0.1초 이렇게 하시면 되고, 0.4 웨버의 자속이 변했다. 그러면 얘가 d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기전력 E는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권수 200 곱하기 시간은 0.1초 그리고 자속은 0.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자, 200 곱하기,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0.4 나누기 0.1 하면 80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800V가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권수가 150회인 코일에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했다. 그럼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권수는 150, 시간은 2초간, 2초 동안 변했죠. 2분의 자속 파이는 어디 볼까요? 1웨버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자, 이건 암산도 다 가능하겠죠. 150 곱하기, 자, a분의 1 나누기 2는 75V 나오죠. 답은 2번 75V 이렇게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50회 감은 코일과 쇠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웨버에서 0.2웨버로 변화하였다. 이때 기전력의 크기는, 자, 기전력이는 n 곱하기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가 되죠. 그러면 권수 몇 회예요? 50회죠. 자, 시간은 0.5초 동안에, 자, 자속의 변화를 볼게요. 0.1에서 0.2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0.2 빼기 0.1, 즉 0.1만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요, 50 곱하기, 자, 위에가 0.1이 되는 거고요, 밑에가 0.5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답은 2번 10V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분수 계산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지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차례대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자,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은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이 된다. 이게 맞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렌츠의 법칙. 유도 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 혹은 반대로 한다 했죠. 그래서 발생한다. 2번 렌츠의 법칙도 맞아요. 이거 두 개 다 맞는 거고요. 문제 틀린 거 물어봤죠? 3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몇 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권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몇 초의 변화량. 맞죠? 4번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쿨롱의 법칙 뭐였죠? 힘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였죠. 이때 단위는 뉴턴이었죠. 뭘 물어봤죠? 힘의 크기를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자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틀린 거고요.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자, 얘 대신에 1만 집어넣어주는 공식이요. 자, 자의 H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 이렇게 됐죠. 이때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됐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00헨리가 되는 코일의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아까 방금 했죠. 자, 하지만 여기는 권수도 안 나오고 파이도 안 나왔죠. 자속이요. 그러면 다른 식이 하나 있었죠.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이 식이 지금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만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시간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기전력이는 시간만 먼저 나눠볼게요. 1초 동안에 1분에 바뀐 건 0.1A죠? 0.1A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인덕턴스가 100헬리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 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은 당연히 0.1 곱하기 100이니까 10V가 나올 거고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덕턴스 L이 0.05 헬리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초 동안에 2A 변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 그러면은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시간만 나눠주면 됐죠? 자, 인덕턴스 L은 0.0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죠? 시간이 0.05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A 바뀌었대요. 자, 그럼 바로 계산하면 0.05, 0.05 약분돼서 답은 2V가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권선수가 100회 감은 코일에 2A의 전류가 흘렀을 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웨버의 자속에 코일이 세교되었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이거는 약간 응용 문제인데요.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이런 식이 두 개가 있었죠. 그럼 건수 100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속 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2A 전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하고 dt, 마이너스 dt 약분이 되죠. 이 d까지 다 약분이 돼요. 그러면은 n 파이는 li가 되겠죠. 그래서 이 l을 물어보는 거예요. l은 i분의 n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류 i는 2A, 권수는 100회, 그 다음에 자속이 이렇게 되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걸 계산하시면요. 자, 분수 표시 눌러주시고요. 분자는 100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분모는 2i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고 엔터 누르시면 2분의 5가 되죠. 이 변환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2.5. 그래서 답은 8번 2.5 헬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유도 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방해 혹은 반대란 말이 나오면은 답은 렌츠의 법칙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이고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렌츠의 법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속의 변화에 대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되는가? 자, 유도 기전력, 전자 유도 현상,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크기를 나타내고 얘는 반대 방향, 즉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답은 1번 렌츠의 법칙이고요. 패러데이의 법칙이 요 놈이죠. 그 다음에 줄의 법칙은 전류와 열의 관계잖아요. 발열량 H는 0.24 곱하기 I의 제곱의 RT 이런 식이 있었죠. 단위는 이때 칼로리였고요. 혹은 0.24 곱하기 VIT 칼로리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혹은 W는 0.24 빼고 I의 제곱에 RT 그리고 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얘가 줄의 법칙이고요. 자, 앙페르의 법칙은 코일이 됐던 어떤 전선이 됐든 간에요. 이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법칙이에요.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아니라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 전자유도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기전력은 권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뭐 그런 문제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시간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이 있었죠. 렌츠의 법칙은 방해 혹은 반대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